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터디 내용 도움, Document Object Model, 문서 캡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도움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란 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하지만 저도 뭐 도움을 조작한다 이런 말은 맨날 들었지만 사실 깊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이제 기초만 설명하고 밑에는 그냥 허리 셀렉터 부분인 것 같아 거의. 이거는 도움이라기보다 그래도 뭐 있으니까 네. 그 틀로 내용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도움이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웹 문서를, 이 웹 문서라는 게 다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알고 보면 텍스트 파일인데 이 웹 문서를 브라우저, 우리가 지금 있는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하려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웹 문서를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야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은 우리 만들어 놓은 웹 문서를 로드한 뒤에 파싱해서, 뭐 해석이겠죠, 파싱이. 네. 파싱을 해서 웹 문서를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하는데 이 적재를 한 게 DO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웹 문서를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게 막 만져가지고 메모리에 적재를 했을 때 적재된 모양이 DOM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모든 요소와 요소의 어트리뷰트 또 텍스트를 각각의 객체로 만들고 이들 객체를 부자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트리 구조로 구성한 것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DOM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얘는 정적인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DOM은 렌더링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큰 틀의 이제 예시? 움직이는 그림인데, 보시면, 렌더링 엔진 보면 이제 HTML, 네. 웹 문서겠죠? 네. 로드하고, 이거를 파스합니다. 파스하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 안에 있는 거를, 여기서 보면,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데 아마 그게 이거일 거예요. DOM API 과정. 하고 올라와서 이제 DOM 트리로 만드는 겁니다. 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죠. 사실. 이 사이에서도 이제 이 CSS를 이용을 해서 CSS에 의해서 모습도 바뀌어지고 원래는 텍스트가 쭉 있는데 CSS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이런 웹문서의 동적 변경을 위해 우리 DOM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신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문서를 우리가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DOM이 이거를 변경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DOM API라고 부른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프로퍼티나 메소드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게 DOM API다. 정리하면 이제 정적인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변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메모리 상에서 존재하는 DOM을 변경하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DOM에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로퍼티 메소드 집합인 DOM API다. 좀 길긴 한데 이게 딱 정리된 말이긴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정적인 애를 동적으로 바꿔야 되고 네. 이 바꾸려면 DOM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 DOM이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뭘로? DOM API로. DOM API로. 그래서 DOM은 HTML 또는 ECMA 스크립트 이런 데서 정의한 표준이 아니라 별개 W3
C의 공식 표준이며, 사실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애들보다 좀 더 대단한 애들의 공식 표준이며, 맞죠, 이게.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 중립적이다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좀 말이 애매하긴 해요. 중립적이다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돔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첫 번째가 HTML 문서에 대한 모델 구성, HTML 문서 내의 각 요소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것, 이 두 개를 이제 기능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첫 번째 HTML 문서에 대한 모델 구성이 뭐냐? 브라우저는 이제 HTML 아까 웹 문서죠 이게. 네. 웹 문서를 로드한 후에 이제 해당 문서에 대한 모델을 메모리에 생성을 합니다. 아까 메모리에 적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모델은 객체의 트리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돔 트리라고 하죠. 그냥 웹 문서를 로드하고 메모리를 적재하고 보니까 이게 트리 모양으로 적재가 된다고 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적재해주는 게 한 가지 기능. 그리고 이렇게 적재한 거를 적재한 각각의 객체에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게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기능. 이 돔이 수정이 되면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보게 될 내용 또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적재된 모양 돔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돔 트리는 이제 브라우저가 HTML 문서, 웹 문서를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네. 이 객체의 트리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돔 트리라고 부르는데, 돔 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보아하니 대충 이런 모양이 있다. 이거를 밑에 사진 돔 트리의 모양으로 보니까 메뉴에 document 있고 HTML, body, div, ul, h1 뭐 이런 식으로 다 뭔가의 관계로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돔 트리고요. 이 돔 트리, 이 돔에는 모든 요소, 이런 요소, attribute, 텍스트, 이런 하나하나가 객체이고, 이 메뉴의 최상위 다큐먼트 객체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요소의 이제 중첩처럼 보이는 관계는 이제 트리로 보면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디의 부모는 HTML 자식은 바디랑 뭐 이런 애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 돔트리에 진입하는 진입점은 무조건 여기 문서 노드 인투 큐먼트 객체이며, 최종점은 우리한테 보여지는 텍스트 객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네 가지 객체로 구성이 되는데, 문서 노드 제일 위에 있는 트리의 최상위에 존재하며 각각 요소 어트리뷰트 텍스트 노드에 접근하려면 문서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요소 노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애들, 마크업 언어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요소 노드들은 이제 HTML 요소를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기 위해 만든 건데, HTML 요소는 중첩에 의해 부자 관계를 가지며 아까 말했듯이 이 부자 관계를 통해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소 노드는 문서의 구조를 서술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서술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attribute 텍스트 노드에 접근하려면 먼저 이 요소 노드를 찾아서 접근해야 얘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 노드는 요소별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HTML 엘리먼트 객체를 상속한 객체로 구성이 된다. 이 객체들은 다 이 객체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노드는 HTML 요소의 어트리뷰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i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요소 노드 li 똑같이 생긴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좀 더 꾸미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클래스 정확히를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 클래스 이름 같은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럽게. 어쨌든 어트리뷰트 노드는 해당 어트리뷰트가 지정된 요소의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부자관계라고 했는데 네. 이런 요소 노드의 자식이 아니라 얘는 이제 해당 요소의 일부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속성이에요, 속성. 여기 텍스트는 이제 자식인데 어트리뷰트는 자식이 아니라 네. 일부. 같은 레벨이니까. 해당 요소 노드를 직접 찾아 접근하면 어트리뷰트의 참조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영어로 텍스트 노드는 이제 이 HTML 요소를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인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요소 노드의 자식이면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최종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뭐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좀 상수 관계라. 아까 보면 HTML은 HTML 엘리멘트의 상속이라고 했죠. 요소는. 네. 요소 노드. 그 상속 안에는 또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거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할 때 이런 애들 찾아서 넣고 한단 말이지.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나? 있긴 있지. 어쨌든. 돔트리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우리가 맨날 하듯이 개발자도 뭐 이미 많이 쓰고 있죠. 네. 여기서 엘리멘트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보면 된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돔트리를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요거를 보면 웬만하면 알죠. 요거까지 볼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돔이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어. 안에 있는 애들도 알았고, 이제 돔을 이제 조작을 해야겠죠. 네. 이제 우리는 돔을 통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조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정적이기만 하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지. 어쨌든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순이 필요한데, 일단은 조작하고 싶은 요소 이런 하나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찾은 요소의 콘텐츠 또는 어트리뷰트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API로 제공을 하죠. 이런 애들을. 이것을 위한 수단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API.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접근, 조작.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돔 쿼리 트래버싱, 요소의 접근, 요소의 접근, 이런 요소, 엘리멘트에 접근하는 것. 돔 쿼리, 하나의 요소 노드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니라 이 하나에 가려면 우리가 보통 태그를 적을 때 id 또는 클래스에서 이름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구분합니다. id는 무조건 유일한 이름이어야 되고, 클래스는 반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죠. 네네. 네, 그런 이유 중 하나도 뭐 이렇게 요소를 선택을 할 때 찾을 때 유용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인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래서 어디서 봤던 애들이 나옵니다. 많이 봤죠. id attribute 값으로, 이런 id도 attribute 값이라고 합니다. 네. 값으로 요소 노드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복수개가 선택이 되면 id가 같은 애들이 여러 개면 하나만, 첫 번째만, 맨 처음 찾은 애만. find랑 똑같네요. 아까 봤던. 그런 느낌이죠. 네.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하는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HTML 엘리멘트를 상속받은 객체.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 메소드는. 네. 이런 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 있다. 네. 조금 좀 파보니까 이거의 프로토타입은 아까 말한 HTML write element, write, read, LI 엘리먼트. li element라고 돼 있고 그거의 또 프로토타입이 HTML 엘리멘트, 그거의 또 프로토타입이 엘리멘트, 그거의 프로토타입이 노드라고 하네요. 네. 뭐 이상하게 엄청 꼬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만 하고 이제 또 쿼리 셀렉터, CSS 셀렉터라고 하는데 네. CSS 셀렉터를 사용해서 요소 노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수 개가 선택이 되면 첫 번째 요소만 반환을 하고요. i8 이상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id를 사용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은 태그 red라고 하면 이제 이 레드 CSS를 가진 애를 찾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CSS를 찾는다 이게 아마 클래스 이름일 거라. 어허. CSS 셀렉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마 클래스 네임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보는 것 같아요. 알겠나요? 저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네. 그래서 i.red.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마 클래스 네임인 것 같아요. 이 점. 이게 red라는 클래스 네임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찾는 방법이 맞네요. 선택 구문이구나. 그래서 CSS 셀렉터라고 해서 좀 헷갈리면 네. 아마 클래스 이름으로 CSS를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get element by class name. 클래스 attribute 값으로 이제 요소 노드를 모두 선택한다. 요거는 이제 태그 이거랑 비슷하긴 해.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방법이 좀 다르고 이거는 아예 red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레드 이 네임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턴을 했을 때 아까 위에는 다 HTML 엘리멘트라는 객체인데 상속된 객체인데 네. 이걸 리턴하는 애가 HTML 컬렉션이라는 애입니다. 이런 친구인데 얘를 나중에 또 다시 말할 건데 얘는 유사 배열 객체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i9 이상의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린 보통 이렇게 배열 받아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 했는데 안 돼. 그리고 결과 값을 미리 스포하면 두 번째 요소 한 3개 찾았다 했을 때 두 번째 요소의 클래스만 변경이 되지 않는데요. 왜일까? 왜일까? 보니까 아까 요거 리턴 값을 보면 이거의 리턴 반환 값은 엘리멘트를 계속 HTML 컬렉션이라고 했잖아. 네. 이게 이제 반환 값이 복수인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요소는 HTML 엘리멘트가 맞아요. 이 배열 자체가 이 컬렉션인 거야. 네. 어쨌든 이 리스트를 받아서 반환하기 객체로 배열을 비슷한 거는 어쨌든 유사 배열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컬렉션은 실시간으로 노드 상태를 반영을 한대요. 이 배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밑에 이제 동작하신 이유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쨌든 이제 맨 처음에서 랭스라면 이게 3일 거 아니야. 3개를 찾았으니까. 네. 3개를 찾아서 3번을 일단 돌려. 첫 번째, i가 0일 때 첫 번째를 보겠지. 네. 첫 번째 요소를 바꿔요. 이 one.red. 이거 one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얘가 클래스 네임이에요.
네. 얘의 CSS 어트리뷰트 값이 이제 레드에서 블루로 바뀝니다. 그럼 원점 블루로 바뀔 거예요. 원이 혹시 ID 아닌가요? 아이디는 아닐 거예요, 네. 아마도. 리스트 중에서 ID가 원인 거랑 그 중에 클래스 네임이 레드인 거. 저거 그럼, 샵이랑 그 컴마가 그거 CSS 선택자거든요, 저게. 그래서 샵 뒤에 달린 게 ID고 그 점 뒤에 달린 게 클래스 네임이에요. 그럴 수도, 그럴 것 같네요. 네. 난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적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아하. 사실 그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ID로 준 이유가. 음흠. 그래서 레드, 블루로 어쨌든 바뀝니다. 이때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이 배열이 변경이 돼요. 실시간으로 노드 상태를 변경을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HTML 콜렉션이. 그러면 이 첫 요소인 얘 있잖아. 원래 배열 3개가 있었다 치면. 네. 원, 투, 3, 2. 쓰리가 있고, 네. 얘를 첫 번째를 바꿨어. 네. 그래서 얘가 바뀌었는데, 됐는데. 바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았던 게 이제 레드인 애를 찾는 거잖아. 네네. 여기에 이제 찾아서 넣었잖아. 웃긴 음. 게 이제 넣은 애가 바뀌어요. 얘가 음. 이제 뭐 다시 안 넣어도 알아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가시비.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택한 레드의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반환값에서 실시간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 가보시죠. i가 1일 때 우리는 이것도 볼 줄 알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어쨌든 3에 있는 애를 바꾸고 얘도 지워집니다. 바뀌면서. 아. i가 2일 때 어떻게 될까요? i가 2면 그 루프가 끝나겠죠? 랭스 때문에. 원래는 아니죠. i가 2면 얘는 원래 3이잖아. 원래는 3이잖아. 네네. 근데 그건 아까 바뀌는. 맞네. 네가 이미 알고 말했구나. 네네. 그래서 이 랭스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 네네. 그래서 얘는 1이겠지. 얘는 2고, i는 2고, 랭스는 1이겠지.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엠램스에는 2라는 배열이 남게 되고, 결국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2는 두 않는다. 번째. 그래서 얘는 실시간으로 노드 상태 변경이 돼서 주의가 필요해서 아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반복문을 역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면 뭐 사라져도 상관이 없죠. 네. 이것도 꽤 기발한 방법이고, while문 반복을 한다. 무식하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음. 네, 이게 요소를 보는 이 인덱스는 i로 고정을 하고, 음. 이거 안 하고, 음. 고정을 계속해서. 이것도 알겠나요? 사라지는 걸 이용해서 와일문을 멈추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0이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음. 그것도 좀 무식한 방법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권장하는 방법인데, 이 배열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사 배열이 아니라 진짜 배열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유사 배열이 되잖아요. 네네. 스프레드를 해서 이렇게 괄호를 하면 진짜 배열이 되나 봐. 네. 난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배열이 돼서 우리는 이제 배열에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포이치를 사용을 합니다. 음. 더 이상 라이브 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포문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거는 사실 이거를 사용한다는 방법보다는 HTML 컬렉션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려고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네. 이제 밑에 또 다른 이제 함수가 나옵니다. 태그. 예를 들면 태그 네임. 이제 우리가 쓰는 마크업 있죠?
네. ULII 이제 그런 애들을 이름을 써서 그 이름 있는 애들 다 가져와서 하는 애입니다. 또 HTML 마찬가지로 얘고요. HTML 컬렉션이고요. 네. 또 변경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넘어가고. 이거는 쿼리 셀렉터 올, 쿼리 셀렉터 위에 있었죠. 지정된 CSS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요소 노드를 모두 선택한다.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의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에 해당되는 애들 모두 가져와서 이거는 리턴 값이 노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얘도 유사배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스프레드 쓴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시간이 아니야. 오. 얘는 왜 또 실시간이래? 그렇지. 얘는 왜 실시간이지? 다른 경우는 또 정적 컬렉션이래. 뭐야 상황에 이게? 따라 다른가 보네요. 아, 야, 이 지금 같은 객체인데 어떨 때는 정적이고 어떨 때는 동적이네. 와, 진짜 미친. 어쨌든 우리가 쓰는 쿼리 셀렉터 올일 때는 정적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뭐 라이브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유사별이라서 이렇게 하는 느낌. 어쨌든 라이브든 아니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왜냐? 별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 DOM traversing 탐색, 이거는 탐색.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찾았고요.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는 탐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느낌이 다른 거지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찾는 거고 이거는 어디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는 탐색하는 느낌이라서 페런치 노드 한 노드의 이제 부모를 탐색을 합니다. 일단은 id가 쿼리 셀렉트에서 id가 2인 애를 찾고 그 2인 애의 부모님 노드의 클래스 네임을 바꿔버린다. 아마 얘를 바꾼다는 뜻이겠죠. 네. 뭔가 부모님 노드 하니까 좀 웃기네요. 부모 노드. 부모님 노드. 부모님 노드. 이거는 이제 first child, last child. 이름 보면 대충 알겠죠? 네. 한 노드, 이 노드의 첫 번째, 마지막을 가져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하려니까 또 안 된대, 이건 또. 왜 안 돼? 하고 보니까 이건 또 인터넷 익스플로저가 와, 좋네. 아하.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요소 사이의 공백을 중복분 문자를 텍스트 노드로 취급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이런 공백을 텍스트 노드 얘네로 친다는 거지. 그래서 li 다음이 li가 아니라 공백 텍스트 노드가 하나 더 찾아지는 거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니까 아예 공백을 다 제거해 버리거나. 네. 뭐 이런 방법이 있대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jQuery 있는 메소드를 쓰라네요. 점 프리브 그러니까 이거에 뭐 점 프리브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는 건데 너무 번거롭잖아. 네. 이것도 번거롭고. 그쵸. 어차피 리트 사용하면 또 공백이 생길 건데.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 있냐 보니까 아예 엘리멘트를 찾자. 이거는 아예 무지성으로 다 찾는 거고 차일드는 텍스트며 요소며 상관없이 차일드는 다 찾는데 네. 요거는 이제 요소인 차일드만 찾자. 엘리먼트만. 이런 애가 있대요. 네. 나중에 혹시나 언제 쿼리 셀렉터 쓸 일이 있으면 이런 걸 이제 기억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를 위한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중에서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브레이슬렛은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뭐, 요 밑에도 이제 대충 설명을 하자면, 자식 노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소드가 있고, 자식 노드의 컬렉션을 반환하는, 자식 노드, 얘의 자식 노드 얘네를 그냥 전부 다 반환하는 메소드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데 자식 요소 중에서 엘리멘트 타입만 반환한대요, 얘는. 여보세요? 네네. 오케이. 대충 알았나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번에 어떤 애의 자식들을 다 가져오고 싶다 할 때 쓰는 애. 네,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나 이런 속도로 넘어갈 거예요. 네. 솔직히 뭐 또 자세히 할 필요 없겠지. 네. 쓸 일이 자주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를 보니까 이 텍스트가 공백일 거임. 텍스트. 구분 안 하고 다 가져오니까 이런 공백까지 가져오는 거라. 네. 저기 노드들 네. 모르겠니까 텍스트 노드구나, 저기. 근데 이제 그냥 실드런을 쓰면 이제 엘리멘트 타입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previous sibling, next sibling, 형제 노드 탐색. 형제는 텍스트 노드를 포함한 모든 형제 노드를 탐색을 합니다.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엘리먼트. 이것도 차이를 주고 네.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하나 봐요. 첫 번째인 애를 찾았어. 네. 요거에 다음 이제 형제를 한번 또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애가 아니라 첫 번째 애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바꾸고 싶어요 라는 뜻이야. 이거는 뭐 하는 짓일까? 저거 다시 돌아왔네요. 띵띵 거의 뭐 그거야? 그 원카드야? 갔다가 Q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 같네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까지 했던 게 선택이랑 탐색 했고요. 네. 선택, 탐색 대충 뭐 차이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작, manipulation. 텍스트 이제 접근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네. 포야 되니까. 이제 요소의 텍스트는 텍스트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 노드에 접근을 하려면 이런 순서가 필요하대요. 일단 이 텍스트 노드를 바로 찾을 수 없으니까 이 텍스트 노드의 부모, 요소 노드 같은 애들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first child property 요거에 이제 first child 이거를 사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텍스트는 하나니까 이런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취득을 하고 네. 이 프로퍼티 노드 밸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수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노드 밸류가 그냥 노드의 값을 반환을 하는데 텍스트 노드의 경우는 문자열 요소의 노드의 경우는 널을 반환한대요. 그러니까 노드 밸류는 얘는 널을 반환할 거고 텍스트는 텍스트를 반환한다. 오케이? 네. 뭐 널이면 이제 얘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겠지. i6 이상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고요. 네. 노드 네임, 노드 타입 같은 거를 통해서 노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가져왔어요. 네. 얘의 노드 네임을 보니까 li라고 되어 있고 타입이 엘리멘트야. 그러니까 요거 li. 네. 이거 이제 보니까 그거네. 포트 타입이 li가 그 태그에 그냥. 태그의 엘리멘트야. 진짜 HTML 엘리멘트가 이 안에 요 사이에 엄청 많아. 이름. 진짜요? 이벤트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잡담인데 타입스크립트 할 때 네. 우리는 함수의 인자로
클릭 이벤트도 많이 보내거든. 네. 나는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이제 타입 찾을 때 이제 뭐 이벤트 뭐시기 했던 것 같아. 가져왔던 거. 어, 그런 거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어쨌든. 이 보니까 원을 보니까 얘는 리스트에다가 엘리멘트 노드네요. 뭐 얘의 퍼스트 차일드를 보니까 얘는 텍스트라. 음, 노드의 네임이 텍스트고 타입도 텍스트네. 그래서 확인을 다 했고 노드 텍스트 노드에 이제 노드 밸류를 보니까 얘가 소울이래. 음. 소울을 부산으로 이 수도 개정을 해버렸다. 하하, 부산이 피네요, 근데. 부산입니다. 외국은 막 부산으로 나온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부산, 보통 요새는 B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부산. 어. 자, 어트리뷰트 노드의 접근 수정. 아까 위에는 이제 텍스트였고 이제 어트리뷰트예요. 네. 어트리뷰트 보니까 그냥 클래스, 아이디 이런 애들. 음, 이게 보니까 클래스 네임, 클래스 어트리뷰트 값을 취득 또는 변경을 하는데 이제 이 프로토티의 값을 할당하면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원래 클래스가 없었으면 이거를 생성을 해주고 음,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만약에 애초에 여러 개였잖아. 여러 개면 공백으로 구분된 문자열이 반환이 돼서 아니 취득을 했을 때 네. 찾아보니까 하나의 클래스 네임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 네. 태그에. 예, 여러 개면 공백으로 구분된 문자열이 오니까 이거를 이제 스플릿을 이용해서 계열로 변경해서 사용을 한대요. 음, 어쨌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클래스 리스트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는 친구인데 i10 이상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li 태그를 가진 애를 가져와서 보니까 봐서 이 보자 클래스 네임으로 레드라는 애인지 취득 값을 취득이죠. 네. 취득해서 확인해보고 맞으면 블루로 바꿔라 음, 라는 말이고 지금 클래스 네임을 한 거고요.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 .contain blue 컨테인. 저는 이제 contain에서 아마 블루인 애를 찾나봐 이 리스트에서. 네. 아 맞네. 이 LMS라는 애는 이제 LI에 있는 LI라는 태그들이지. 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LI고 리스트 태그. 맞습니다. 리스트 태그에 클래스들 중에 뭐가 있나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개면 이걸 못 쓸 테니까 그 하나 태그에 이제 여러 개 중에 블루가 있는지 찾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로. 음, 맞죠? 네. 그 하나하나의 클래스 네임, 클래스 리스트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블루라는 친구가 있는지 확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리플레이스 전에 했죠. 저번 시간에, 이영씨 시간에. 네. 리플레이스에서 블루를 레드로 바꾼다라는 그거네요. 음,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아이디를 가져와서 볼 수 있다. 아이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컬리 셀렉트해서 태그를 HT1이라는 태그를 가진 애를 가져왔어요. 네. 구조를 보고, 이 H의 텍스트를 보니까 cits라고 적혀 있네. 음, 이 아이디를 헤딩의 아이디를 헤딩이라고 바꿨어.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가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줬다. 라는 네. 뜻인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할 거면 처음부터 적어라. 왜 이 고생하고 있나? 저기 나중에 겐테라 변경할, 쪽에 되는 거겠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변경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음, 이제 어트리뷰트 얘기인데, 아까부터 어트리뷰트 얘기인데, 이제 지정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검사, 음, 해지 어트리뷰트.
get attribute, 취득, 그 attribute를 가져오고 attribute를 바꾸는, 그리고 삭제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런 HTML 안에 저의 스크립트를 보고 텍스트를 인풋하는 애를 가져왔어요. 인풋 태그 하는 애를 네. 가져와서 보니까 만약에 얘한테 만약에 어트리뷰트가 없다. 밸류 어트리뷰트가 없다. 아무 인풋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네. 우리 이제 이게 대충 속성 보면 뭔지 알죠? 인풋 안에 인풋의 밸류 속성 알죠? 네네. 이걸 보니까 셋에서 이제 이거를 밸류에 헬로우라고 속성을 이제 설치해 주는 거지. 그래서 get해서 한번 value get 해가지고 무슨 값이 있는지 보게 되니까 hello가 들어간 거라. 네네. 그래서 나 확인했어. 되네? 다시 보.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없네. 이렇게 사용을 한다. 확인했죠? 빠른가요? 네네. 아, 괜찮아요. get and remove를 그냥 한 번씩 해보는. 매트리뷰트 가져와서 속성을 추가하고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이제 클래스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속성을 할 때. 클래스나 아이디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제 조작인데 HTML 콘텐츠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프로퍼티 또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 네. 앞으로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크업이 포함된 콘텐츠를 추가하는 행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는 막 추가해도 돼. 네. 근데 아예 태그 자체를 추가하는 행위 있잖아. 여기에 li 태그를 하나 어디에 추가를 한다는 네. 그런 행위는 어떤 공격에 취약하대요. 이런 뭐 크로스 스크립팅 공격이라는 좀 원초적인 뭔가 있어. 네. 어쨌든 이런 거에 취약해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대. 안 하는 게 좋대요. 네. 어쨌든 그래도 방법은 적어놨다. 텍스트 컨텐츠, 요소의 텍스트 컨텐츠를 취득 또는 변경한다. 요의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는 방법이겠죠. 아까 위에서도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노드 밸류 같은 애겠죠. 이 텍스트에 하는데, 이때 마크업은 무시하고, 이 텍스트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할당시키면 이런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순수한 텍스트만 지정해야 하면, 만약에 마크업을, 텍스트를 이거를 바꿀 때, 네. 마크업까지 적어서 우리가 만약에 할당을 시켰어. 네. 이런 li 안에 뭔가 마크업 하나를 더 넣고 싶어서, 네. 그런 걸 기대하고 넣어도 안 된다. 네네. 그냥 문자열로 나온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은 얘를 찾아서 여기에 아예 여기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보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뭐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좀 신기하네. UL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그냥 텍스트를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대신 이렇게는 못 보고. 어쨌든 보니까 또 다른 방법 ID1의 얘 있잖아. 네. 얘를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텍스트 뭔가 보니까 서울이 서울 마음에 안 들어. 서울 코리아를 적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만드니까 됐어요. 그리고 얘를 또 강조하고 싶어서 마크업을 표현해서 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너 텍스트 프로퍼티를 사용하여도 요소의 텍스트 콘텐츠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위에랑 똑같아. 텍스트에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비표준이고 CSS에 순종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CSS에 비표시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숨겨져 있는 애들. 네. 걔들은 못 찾아.
코드에는 있지만 못 찾는 거지. 신기하네. 네, 이거. 뭐, 응? 여기 하나씩 더 있어. 그래서, 그리고 CSS를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느려. 텍스트 컨텐츠보다 보속이 느립니다. 해당 요소의 모든 자식을 포함하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문자열로 취득할 수 있다. 이 문자열은 마크업도 포함을 한다. 대신 얘는 이제 마크업까지 포함해서 가져온다 이 말이네요. 네. 야, 근데 왜 여기는 inner HTML이라고 돼 있지? 잘못 해봤나? 그런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inner HTML이라고 하네요. 네, 저기 밑에도 이상하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크업까지 다 가져왔어요. inner property를 사용해서 마크업이 포함된 새로운 콘텐츠를 지정하면 새로운 요소를 밖에 소리 때문에 지금 집중이 방금 안 된다. 글을 못 읽었다. 아니 밖에 지금 부모님이 TV 보는데 기등신호 보고 있거든. 아, 진짜요? 근데 오늘이 신용재 편이란 말이야. 노래가 딱 들려. 신용재 편, 신용재. 신용재 편. 아 씨발 기라라는 일곱에 또 이렇게 듣고 있었다 순간. 그래서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단 말이야. 이래서. 그 중에 김하은인가 신용재 닮지 않았나? 목소리? 누구요? 김하은인가? 그 아, 신용재 맞아요. 노래. 라코스테남. 난 처음에 신용재가 신용재 노래는 줄 알았거든. 비슷하더라고 목소리가. 맞아요. 비슷하다고 원래 유명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여기까지 다시 집중합시다. 노래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네. 부럽다. 어쨌든 inner HTML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마크업을 하면 새로운 요소를 돔에 추가를 할 수 있대요. 얘를 사용을 하면 아까 위에 이거 텍스트 컨텐츠랑 다르게 마크업까지 같이 삽입을 할 수 있다는 이 뜻이야. 네. 좋아 보이는데?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네. 될 거예요. 될 건데 아마 나도 이거 사용했던 것 같아. 예전에 한번 사용할 일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런 일은 웬만하면 좋진 않다. 그러면서 사례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안에 스크립트 태그도 포함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킹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메일을 열었는데 그 이메일에 자동으로 개인정보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악용 방지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게 XSS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게끔 짜놓고 그거를 태그에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걔가 실행이 되면서 뭐 해커에 의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스크립트 상으로 이게 그 공격입니다. 저기 해커 자체가 내 코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게 이런 걸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간 걔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겠지. 활동을 아예 안 한다. 그래서 막아놔서 그런가 보네. 아니 막아놨나 보네. 네.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나 봐. 아, 에러 이미지 아무것도 안 주고 에러를 자동으로 띄게 해서 저기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우와. 오지라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적을 때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구나. 즉슨 넘어. 그러니까 하면서 느껴. 맨날 적으면서 오늘은 좀 많네 이러고 적는데 아,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하죠. 발명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는 않네 이러면서 넘어가.
어쨌든 동 조작 방식, 이제 이 이너 HTML 프로퍼티 사용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돔을 직접 조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지금 돔을 직접 조작을 안 하는 건가? 뭐 어쨌든 한 개의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사용을 한다. 어떤 방법이냐? 요소 노드를 생성하는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요소 노드가 생성이 되고 그 임자로 이제 여기에 태그 이름을 전달을 해요. 어떤 태그를 만들지. 네. 그리고 텍스트 노드 생성도 이런 메소드를 create text 노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고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생략하는 경우 콘텐츠가 비어있는 요소가 된다. 라고 하네요. 그 말은 저거란 소리죠. 네. 생성된 요소를 이제 돔에 추가를 하는데 append child로 생성된 노드를 돔 트리에 추가를 합니다. 또 remove child를 해서 삭제도 할 수 있네요.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나 보네. 이거 사용하는 건 안 돼도. 아닌가?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거 대신 사용하라고 하겠지. 잠시만요. 좀만 아래로.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통해서 만드는 건 괜찮고 직접 작성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네요. 그냥 기존 요소에다가. 뭔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게요. 뭔가 있나 보네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겠지? 그쵸?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까 다 말한 애들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li 리스트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텍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append child에서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ul이라는 애를 또 찾은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노드를 넣은 엘리멘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원이라는 애를 또 찾아서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insert 뭐라고 읽을까? adjacent 인접한.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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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 이러네요. adjacent, 어려워. 어쨌든 이런 친구가 있는데 insert adjacent HTML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보니까 얘가 뭐냐, 여기에 인자는 이제 4개가 들어옵니다. 인자로 전달한 텍스트를 HTML로 파싱을 하고 네. 그 결과 생성된 노드를 댐 트리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 삽입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인자가 삽입 위치, 두 번째가 이제 요소를 표현한 문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들어올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P라는 태그를 기점으로 네. before begin, after begin, 그냥 시작점에 시작 태그의 before, 시작 태그의 앞에, 끝 태그의 before, 끝 태그의 after. 이런 게 있네. 이런 식으로 넣는데 나 이거부터 이제 보니까 와 진짜 개 귀찮다 이 생각 들더라.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넣는다고 이러면서. 어쨌든 원이라는 애를 찾습니다. 또 before and 보니까 닫는 태그 결국 텍스트를 넣고 싶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inner HTML 아까 얘기했었고, 동 조작 방식, 이거, 텍스트 노드. 네네. 아니면 뭐, 이 방법, 동 조작 방식, 그리고 인설트 머시기 HTML.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한번 봅시다. inner HTML. 동 조작 방식에 비해서 빠르고 간편합니다. 맞죠? 네. 그냥 상수처럼 바로 박아버리면 되니까. 네. 간편하게 문제를 정의한 여러 요소를 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XSS 공격에 크로스 스크립트 뭐였지? 사이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어택이네. 음. 어택에 대문자 하나 박아놓고 XSS야. 어쨌든 이거 공격에 이제 취약점이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콘텐츠 이런 애들 추가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하는 곳에서 사용하기엔 좀 그렇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해당 요소의 내용을 또 덮어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을 다시 파싱을 하는 거라서 비효율적이다. 쓰지 마라. 동조작. 장점은 특정 노드 한 개를 돔에 추가할 때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이 inner HTML보다 느리고 더 많은 코드가 필요하다. 맞죠? 가져와서 만들고 넣고 해야 되니까 네. 귀찮다. 별 말은 없는 거 보니까 무난하니 잘 쓸 것 같다. 간편하게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봤던 예전 인설트 이것도 직접 찾아서 넣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뭔가 좋나 하고 보니까 이것도 메소드 이용해서 넣는 거거든.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넣는 방식이라 이것조차 XSS에 이제 위험하다네요. 그것도 되는 게 좀 신기하네. 맞지? 네. 어쨌든 얘도 취약점으로 해서 안 좋다. 결론, 이 두 개는 크로스 스크립트 공격이 취약해서 untrusted data, 댓글 같은 애들에 주의해야 되고 텍스트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텍스트 콘텐츠 아까 여기 돔 조작이 있었나? 아닌데? 돔 조작이 아니라 네. 아래. 네, 거기. HTML 조작인 텍스트 콘텐츠 요거 가져와서 텍스트 콘텐츠로 확인해서 바로 넣는 방법이죠. 네. 요거는 마크업을 못 쓰니까 마크업은 안 되니까 그냥 텍스트만 추가할 때 변경할 때는 텍스트 콘텐츠 쓰고 새로운 요소 아까 같이 마크업 같은 거를 할 거면 돔 조작 방식을 사용해라. 왜냐면 그냥 텍스트만 추가 변경할 때 돔 조작 방식은 너무 복잡하니까 느리고 텍스트 콘텐츠 쓰고 요소 자체를 하는 거는 돔 조작 방식을 쓰고 그리고 번외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까지가 이제 돔 조작 같은 느낌이에요. 조작하는 애들. 이제 부분에 있어야 하고 이거 이제 번외 같은 느낌으로 스타일 프로퍼티 이거는 아마 몇 번 봤을 거예요. 네. 스타일. 이거를 사용하면 인라인 스타일 선언을 생성하는데 특정 요소의 인라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용을 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그러니까 요소에 바로 넣는 스타일. 따로 안 빼고. 그러니까 CSS를 통한 스타일이 아니라 HTML 문서 안에 때려 넣는 스타일을 말하는. 순간 디스플레이의 인라인 그거 말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스타일 이거는 사실 그냥 스타일 속성이랑 똑같은 거죠. 스타일 속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네.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난 이건 아닌데 스타일 속성도 잘 사용 안 하지 CSS 있으니까. 네, 그거 할 때 좀 사용했어요. 조작할 때. 그러니까 CSS를 뭔가 초학적 같은 걸로 네네.
CSS를 움직이게 할 때는 CSS 파일 자체가 정적이니까 거기에 함수를 못 넣잖아. 네. 그런 거 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제 스타일 속성 자체를. 근데 요즘은 진짜 거의 쓸 일이 없겠네요, 저거는. 아예. 그렇죠? 요새는 그냥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저기 JS에서 바로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SCSS 그것도 이제 변수화 시켜서 할 수 있으니. SCSS 써도 난 그렇게 해야 되던데. 음, 스타일 속성 쓸 리는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스타일 속성. 속성. 그냥 태그에 스타일 있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거는 또 쓸 일이 있더라고. 음, 여기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음흠. 이거만 알면 될 것 같다. 와, 이건 외우진 못하겠네요, 절대. 절대 못 외우지.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쿼리 셀렉트를 굳이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용해주고 그 회사 나오면 됩니다. 저는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